또 오늘 손에 잡히는 기후 소식은 전기요금 소식입니다. 네. 전기요금 집집마다 지금 네. 전기요금 고지서 보기 무섭죠. 아, 예. 네, 떨리죠. 네, 이런 속에서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소식까지 한번 네네.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어제 최근 무렵에 갔더니 이렇게 그 우편함에 아파트 우편함에 전기요금이 쫙 꽂혀 있는 거예요. 순간 서늘했죠. 네. 아, 뭔가 좀 찔리니까. 이번 여름 근데 우리가 많이 쓸 수밖에 없었죠, 진짜 많이 썼던 네.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거기다가 이제 요금이 올라서 올랐죠. 마치 이제 그 수험생들이 이제 그 저 합격 성적표. 통지서 통지서. 열어보듯이 조심스럽게 열어봐서. 아 진짜 근데 그래요. 저도 근데.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얼마나 나오셨나요? 몰래 봐야지. 저기 요거 이제 관리비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예,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정보들이 마치 이렇게 가더라고요. 어쨌든. 쉽게 보여드리기 힘든. 어쨌든 그 저의 이렇게 요금 그 보고 사실 그 관리비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전기요금이 얼마나 하는지 쉽게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이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 집집마다 보실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지난달에 비해서 전기를 많이 썼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말도 못해요. 저희 네, 집도. 6월에 127을 썼는데 네. 그러니까 단위가 안 나오거든요. 이 고지서에는 킬로와트 C인데 네. 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당 전력량인데 킬로와트. 네. 6월에 127을 썼는데 지금 받은 고지서가 7월이잖아요. 네. 7월에 201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 60% 가량을 더 쓴 거예요. 네. 전달보다. 그러면은 작년 7월도 더웠으니까 네. 얼마나 썼는지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 7월에 161을 썼거든요. 우리 집이. 작년 7월보다 그렇게 많이 썼을 것 같진 않은데 더 근데 썼구나. 예, 161을 썼으니까 올해가 200을 넘었으니까 네. 한 작년보다도 한 25%를 더 쓴 거예요. 아. 예, 확실히 폭염에 많이 썼구나. 네. 라는 게 느껴지죠. 아 우리 집도 그렇겠네. 보시면 또 이제 못 열어보시는 거 아니실까?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세대 전기료하고 공동 전기료를 합쳤더니 66,100원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아껴도 또 공동 전기료도 많이 나왔을 예,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 공동 전기료가 또 만만치 않게 나왔어요. 네네네. 이게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나만 아낀다고 또 되는 맞아요. 부분이 아니고 저희 집이 나름 같은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쓰는 집인데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찾아봤죠. 오늘 아침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이번 주에 대부분 받게 되실 텐데 7월달 전기요금 고지서 네. 아마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낸 전기요금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각오를 하고는 있지만. 네, 네. 폭염이 장기화됐고 또 전기요금 인상이 작년 여름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인상됐잖아요. 세 번이나 인상됐나요? 네, 그 사이에? 조금씩 못 아, 느끼게. 네, 이게 네. 합치면 한 30%가 올랐는데 아, 네. 요걸 따지면은 한 작년 7, 8월 사이에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월 평균이 한 66,090원 정도 나왔다 그래요. 아. 근데 올해는 똑같이 써도 네. 88,530원 정도가 나올 아이고. 것이다. 아이고. 근데 더 썼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예. 못 썼죠. 우리 더 예, 썼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MBC 같은 경우는 네. 전기를 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은 사업하려면 아껴 쓸 수도 없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경쟁이 심하니까 네네. 뭐 PC방을 하는데 우리 집 아껴 쓴다고 에어컨 덜 틀면 손님 다 나가죠. 안 오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준영 씨 인터뷰가 나왔는데 네. 많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음. 막상 고지서에 찍혀 나온 게 보니까 보통 한 250만 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네. 300만 원이 넘었다. 아유, 참. 340만 원이 나오다 보니 이 8월 달 전기료는 더 무서운데 결국은 고민하다가 직원 8명 중에 4명을 내보냈다. 아유, 그럴 수밖에 이런 없었겠네요, 얘기가 나오는 진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8월 요금으로 또 가게 되는 거죠. 네네. 이제 8월은 더 더더운데 예. 우리가 더 썼을 텐데. 예, 저 스스로만 봐도 더 썼거든요. 그렇죠. 예, 이걸 다음 달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다음 달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라올 시점에는 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가 나올 전망입니다. 아,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원유값이 또 오름세로 돌아섰거든요. 또 오르는구나. 예. 또 오르는구나. 그러니까 잠깐 이제 한전 적자다 하다가 쑥 들어간 게 네.
원유값이 내려가고 가스값 내려가는 바람에 쑥 들어갔는데 네. 다시 오릅니다. 이건 근데 원유값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닙니다. 계속 예. 이렇게 매달리면서 갈 수밖에 없나요? 그러니까요. 이 6월 초에 배럴당 60달러까지 내렸던 서부 텍사스유가 8월 네. 들어서 다시 80달러대를 넘나들고 있다. 그럼 우리도 또 전기요금이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만 한 8조 5천억 정도 영업 손실을 봤다 그래요. 네네. 물론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누적 적자가 47조. 이런 속에서 이제 또 원유가 올라가고 가스가 올라가고 이러면은 전기요금 올려야 되는데 선거철은 다가오고 그러니까 물론 추가 인상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한전은 그만큼 적자폭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럽 보니까 재생에너지에 활발한 나라들이 석유가 안 나오는 나라들이던데 네. 우리는 석유가 안 나오는데 계속 의존도를 이렇게 가면은 요금 계속 오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언론 스크랩을 하는 입장에서 네. 사실 국내의 뉴스는 대부분의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뚝 끊깁니다. 여기서 끝나지만 여기서 끝나면 손에 잡히는 기운은 더 갑니다, 여러분. 저희 예. 가야 됩니다. 기후 방송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 구조상 이 기자님들이 분야가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산업부, 경제부 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딱 여기까지. 그래서 전기요금 올라서 사람들 많이 힘들어한다. 거기서 끝나는. 다음엔 더 오를 것 같아. 네. 끝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읽는 사람은 어쩌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후톡파원이 있습니다. 아하. 어제 기후톡파원 신 선생님께서 네. 기사 제보를 주셨어요. 아. 해외 뉴스 기사 제보인데 네. 아주 고급 정보입니다. 아, 네. 미국 정부의 최근 동향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네. 재생에너지로 전력의 81%를 공급할 예정이다. 81%까지요. 예. 2030년까지. 예, 전체 전력의 81%를 재생으로 가겠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으로 가겠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에너지 요금으로 보나 석유값 동향으로 보나 네. 지구의 운명으로 보나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는 전기 요금을 2030년까지 현재의 8에서 9%를 떨어뜨리겠다. 이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8일 미국 에너지 싱크탱크인 IEEFA의 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네. 이 IRA법이라고 잘 아시잖아요. IRA법.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전기차 이게 관련해 가지고 네네. 이제 그 어떤 해 저떤 해 뭐 이렇게 됐던 법인데 네. 미국 내에서는 이제 이게 기후 대응을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겠다라는 일종의 기후법으로 통하고 있는데 네. 이 지난 16일이 이제 IRA 인플레이션 억제법 제정 1년이 된 해였습니다. 당연히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나왔겠죠. 네. 미국 에너지부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2022년에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저감법을 통과시켰고 네. 그 1년 전인 2021년에는 여야가 합동으로 초당적인 인프라 법안을 또 만들었어요. 둘 다 기후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 투자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인프라 법안으로. 예, 네. 이 두 법으로 생긴 신규 투자만으로도 미국에서 이제 탄소 없이 생산되는 전력의 비율을 2022년 기준 42%인데 2030년에는 72%에서 81%까지 끌어올릴 것 같다. 이런 네.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신규 투자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7년간 725기가와트의 태양광 풍력 신규 설비가 가동이 된대요. 네. 향후 7년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규 그 가동되는 양이 1년에 한 2기가 정도, 2.5기가 정도. 어이구. 그러니까 뭐 땅덩어리도 크지만 예. 거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다. 예. 그러니까 725기가와트의 태양광 풍력 신규 설비를 가동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 미국의 전기 요금이 8에서 9% 하락할 것이다. 떨어지는구나. 떨어진다. 네. 오히려 전기 요금을 떨어뜨린 물론 내릴 수 있다. 단순 비교는 힘든 게 미국 전기료는 더 비싸죠. 우리보다 워낙 비싸니까. 우리가 워낙 이렇게 싸게 저렴하니까. 하는데 네. 여기서 어쨌든 변곡점을 찍고 떨어뜨리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가지고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기업의 전기요금은 13에서 15%까지 떨어질 것이다. 네. 이런 전망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우리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요. 우리 미국에서 뭐 하면 잘 따라가잖아요. 네, 우리. 어느 측면으로 보나. 그러니까 네. 온실가스 순 배출량 감소는 약 한 35에서 41% 정도가 네. 이어질 것으로 이 법안만으로 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도 절감하고 전기세도 떨어뜨리고 네. 재생에너지가 두 가지를 해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습관이 무서운 게 이 네. 전기료 오른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습관적으로 딱 나오는 게 그래 그러니까 아껴 써 라는 맞아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더운데.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아껴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한편에서는 재생에너지로 늘려야 되는데 네, 네. 이게 새가 좌우에 두 날개로 창공을 날아들듯이 한쪽에서 아끼면서 한쪽으로 빨리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전환을 해서. 그래야 민생을 위해서나 지구를 위해서나 좋은 미래가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여기 또 산업 전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네. 그렇게 안 가면 답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얘기는 오늘의 기회에서 계속 예. 다음 달 8월 전기요금 고지서 나올 때는 또 한 번 더. 일본 쪽 소식을 한번 아, 조사해서 네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기 요금 하니까 귀가 번쩍 트입니다. 저는 오늘 추천하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재생에너지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태양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송대관님의 해뜰날 준비했습니다. 네, 송대관님 해뜰날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만일 시간이 허용되면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도 풍력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광준 PD였습니다.